3-9-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8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신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동절인 자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경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에 해당이 되는 금이다라고 해서 양금이 되겠고요. 신금은 경금의 대비가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향에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거칠고 좀 투박한 무쇠 같은 개념, 아니면 원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금을 완철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반대로 음금 같은 경우는 음은 뭐예요? 양이 거칠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러운 것이고요. 양이 투박하다라고 하면 음은 투박하지 않고 좀 매끄러운 것이고, 또 양이 보기에 거칠거칠하다라고 하면 음은 뭐예요? 보기가 좋게 잘 연마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매끈한 금이죠. 아름다운 금이고요. 작고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금이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바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경 같은 거, 안경테 같은 거, 핸드폰 액정 같은 거 다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유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작은 유리는 신금으로 보겠지만, 좀 강화 유리 같이 좀 큰 유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를 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유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목으로 봅니다. 자, 유리는 활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금으로 보는 거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태우면 활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 같은 경우는 투박하고 완악하고 거친 그런 무쇠 같기 때문에, 아니면 원철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특히 정화로서 단련함이 필요하다. 정화는 간목으로서 보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잘 재련되고 잘 단련되고 잘 매끈하게 만들어진 보석과 같기 때문에 그 화를 다시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병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신금 자체를 단련하는 용도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즉, 만들어져 있는 보석을 갖다가 다시 녹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녹여서 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을 혁이라고도 합니다. 혁은 뭐예요? 가죽 혁도 해당이 되지만, 이 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라고도 표현하죠. 혁명, 이런 바뀌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금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처럼 녹였다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조각을 해놓으면 좀 작게는 기존의 조각품을 좀 작게 또 새롭게를 만들 수 있지만, 나무를 녹여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는 없죠. 근데 금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금일간들이 구태의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도 구태의연한 옛날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금일간들이 혁명가들이 많다. 신금일간이 혁명가가 있겠어요? 아니면 경금일간들이 혁명가가 있겠어요? 물론 신금일간도 사주국세에 따라서 혁명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특히 경금이 더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혁명가가 된다고 하면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강한 혁명가, 체게바라라든가 뭐 그런 혁명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체게바라가 꼭 경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옛날 명소에 뭐라고 했냐면
출가를 해서 중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과 신금일간이 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신금보다는 경금일간이 좀 도력 높게 자기 수양도 하는 것은 신금보다는 경금일간이 더 잘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경금은 우직하거든요. 한번 생각한 것은 꼿꼿하게 밀어붙이 경금 자체가 큰 무쇠 같은 개념이니까 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직진하려고만 하는 건데, 신금은 같은 금이라다 하더라도 좀 무르고 거의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금일간들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신금보다는 경금일간이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금이 볼품이 없이 다 필요가 없느냐? 신금일간들이 다 중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신금일간들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죽하는 거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수를 특히 이 상관인 임수를 보게 되면 창의적이고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말도 잘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죠. 경금일간이 정화를 보게 되면 반듯하고 꼼꼼하고 우직하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신금일간들은 좀 부드러운 듯 하면서 강한, 옛날에 누가 말했죠? 벌같이 날아서, 아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쏘는 것이 바로 신금이 상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여리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 있는 사람들 성격이라든가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수로서 도세죽 하는 것을 도세주옥이 아니라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 즉 반지라든가 이런 금은보화를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것이 신금이 바라는 바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역시나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나도 매우 한습하고 한랭하죠. 물도 얼고 금도 어는 엄동설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엄동설한 그냥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진짜 엄청나게 춥다. 지금 당장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팬티바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해자 축월의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피부로 느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해자 축월에 화가 없으면 제가 뭐라 했죠? 빈한해진다라고 어저께도 설명드렸습니다. 빈한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죠. 선생님, 신금은 정화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좋겠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정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공력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물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 정화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정화는 신금의 칠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반은 맞는 거고요, 반은 틀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자월에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를 써야죠. 하지만 정화가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것만 아니면 그냥 그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첩신되어 있으면 반드시 정화가 신금을 갖다가 극해하기 때문에 여기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정화가 연간에 있거나, 이렇게 연간에 있거나, 아니면 정화가 이렇게 지지에 오화로 있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리 오중 정화니까요. 정화가 신금을 파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보면 저걸 한번 잡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직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 오화가 있으면은 지지에 있는 것이 청가를 갖다가 겁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지에 있는 것이 청가를 갖다가 극해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대공 미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간과 지지를 좀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오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수라든가 이게 신의 일주가 되면 이거는 좌우충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화가 좀 위협을 많이
따서 화가 위축된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좌우축은 되지 않습니다. 신금 밑에 자수가 올리는 만무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 정화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화가 있는데 뭐냐면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괜찮죠. 병화가 오화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화가 병화가 오화의 뿌리를 두려면 이 오화가 어디 있으면 안 된다? 역시 연지에 있으면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자수 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위치도 무조건 오화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형충회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까지를 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고 병화가 뿌리가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월의 금은 사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금도 자월의 상관격이라서 약했지만 신금도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어떻다? 약하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오행과는 다르게 금 오행은, 즉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약하면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지기보다는 비견 겁재인 금으로서 생조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금수는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토가 있게 되면은 금수를 좀 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로 유금 같은 거 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거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지로 예를 들어서 금이 없어서 토로 생해질 때는 지지로 축토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토가 만약에 축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천간으로 무기토가 없는 중에 축토 정도 이렇게 얻는 것은 그렇게까지 크게 엄청날 정도로 탁기를 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토 토를 보는 것보다는 금을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 깨끗하다, 맑고 청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월의 신금 약하죠. 저 일간에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같은 비견겁절에서 뿌리를 얻는 것이 더 좋고, 부득이하게 토로 생할 때는 무토기토가 천간을 투출하기보다는 지지로 토가 있으면 그 정도는 한번 애교로 봐줄 수 있다. 또 한 가지, 자월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화로서. 근데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데, 병화가 없을 때, 부득이 정화를 쓸 때는 위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거나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해수 등이 있다라고 하면 신중에 있는 임수,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하면 좋은데 자월의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한습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 지지로 이러한 신금 해수가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정리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은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는 상관격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자월, 자수는 똑같지만 일간이 경금에서 신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양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격이 식신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역시나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고요, 수는 왕하기 때문에 설기가 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자월이나 신금 자월이랑 똑같죠. 이걸 토금 진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식신격이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토금 진상관격으로 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천간에 투출됐다, 이거는 반드시 토금 진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후와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 더하여 임수까지 천간에 투출됐던, 지지에 암장되어 있던 임수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의 명식은 연지에 자수라고 있습니다. 자 안에는, 물론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 안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고요. 자 안에는 오로지 뭐만 있다? 개수만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두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지만 원령의 개수, 연지개수, 한승만
가중되어 있지 신금을 도세하는 공력은 전혀 없습니다. 100%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한습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 있습니다. 약한 신금 일간을 겁재인 경금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역시나 금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수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우가 돼서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국세인데, 월간에 이렇게 무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무토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일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신금을 완전 내금한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경금이 아닌 신금 같은 경우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양토가 있게 되면 매금 최소 5금, 금이 더럽혀지거나 심한 경우는 매금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나. 자, 신금이 자월이 되어서 연지자수죠. 그 다음에 일지에도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건 설기가 너무너무 극심한 거고요. 일간 자체는 너무 뿌리가 없어서 약한 겁니다. 어떤 분들 인성도 있고요. 겁재인 경금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거는 일간이 매우 신약한 거고요. 무토도 뿌리가 없고 연간의 경금도 뿌리가 없죠. 천간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칙과 같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경금이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엄동설안에 매우 추워서 땡땡땡 얼어져 있는 국세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시는 그래서 금토를 화금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한 국세가 생시가 있을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일간이 약하니까 무자시 같은 경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를 또 자수잖아요. 그 다음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 생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완전히 얼고 화기가 전혀 없죠. 기축 같은 경우도 이거는 자월에 해수 축토가 있으면 이건 다 해자축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축 이렇게 있으면 완전 사수동류까지는 안 된다 하죠. 왜냐하면 무토가 축에 또 뿌리를 약간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뭐가 없으니까 이 사주는 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금이 인성의 생조를 받아서 조금 나는 연명을 하고 있지만 화가 없어서 어떻다? 빈한하다라고 하는 것 꼭 생각해 보시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화는 봤습니다. 화는 이렇게 경인 같은 경우는 화는 봤습니다. 그래서 인해한목해서 인중병화를 쓸 수 있지만 역시나 금이 뿌리가 없습니다.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이 모두 뿌리가 없습니다. 무토 또한 뭐 인중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약하죠. 이런 사주가 되게 우기는 사주죠. 왜냐면 일간은 뿌리가 없고, 그렇다고 인중병화로서 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수가 너무 많고 금이 있는데 용도가 없고 토도 있는데 용도가 없어요. 이거는 솔직한 말로 제가 봐도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경인시, 신묘시 마찬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자, 임수를 천간해서 보긴 봤지만 뭐 진토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화가 없어요. 매우 비난하죠. 화가 좀 있어야 돼요. 운이라도 좀 목화운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목화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술 빼고는 정해, 을욕, 갑신, 자, 이 병술은 그래도 화가 있긴 하지만, 자, 해, 유금, 을욕, 갑신대운 같은 경우 신금이 뿌리는 둘 수 있지만 역시라도 화가 부족한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겠죠. 화라고 하는 것이 원국에 있는 것과 원국에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는 사중 병화를 얻은데 문제는 사해상충돼서 사화가 깨져 있으니 이런 생시는 절대 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된 거고, 이거는 뭐 수의 기운을 설레서 화를 생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5화에 뿌리를 둔 무토가 간신히 신금을 생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간목이 또 얘를 또 파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쥐들이 그렇게 만만한 생쥐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신씨 정도 그냥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근데 병화가 뿌리가 없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태롭다 그랬죠. 정화는 만약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좀 신금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지로 우화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무술지 같은 건 매금 되겠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지로 완전 수국이기 때문에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연휴 마지막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